존경하는 5,1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호가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고 또 좋은 기운 많이 받았습니까? 저는 원래 정말 제가 태어나서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일출을 원래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을 제가 받았고 또 특히 정말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기록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지지하니까 더욱더 좋은 기운이 제가 솟아오르고 또 그리고 또 축복이 막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듯이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축복이 저에게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5,100만 국민 여러분과 성화 보는 세상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저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새해 첫날 첫 번째 월요일이었죠. 다들 첫 업무를 오늘 시작하셨는데 벌써 시간이 17시 10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첫 출발이 또 힘차게 기운차게 시작했다면 원래는 반드시 이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대통령에 꼭 당선될 것이다. 저는 그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좀 첫해 원래 들어와서 첫 번째로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좀 보면서 스크랩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사실 저는 좀 많이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본격적으로 지지하면서 후보님에 대한 정책과 공약, 그 다음에 가족사, 후보님에 대한 도덕성, 그 다음에 지성, 그 다음에 인격, 이런 모든 것들을 인성을 다 제가 지금까지 봐도 세계 역사상 이렇게 훌륭하신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 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후보님께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제가 다시 또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점검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인터넷에도 구글에 검색해서 또 이렇게 찾아보고 해봤는데 정말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참 훌륭하시고 또 경제, 벤처 기업가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에 대한 자랑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한도 끝도 없죠. 그리고 1년 동안 1년 내내 공부를 하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시간이 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래서 느끼고 깨닫고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굳이 안철수 대통령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후보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이 까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속이 알찬 양파와 같아, 담아내기와 같아,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양파다, 알찬 양파다, 담아내기다, 이렇게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는 캔사이다다. 캔사이다. 왜 캔사이다냐? 캔사이다는 탁 따면은 이 캔 딱 따는 소리가 또 팍 시원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캔을 쫙 마시면은 시원하지요. 목에서 쫙 넘어갈 때 처음에는 그렇게 시원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갈증이 더 납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면은 이 빈 깡통이 되는 거죠.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기분 나빠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안에는 다 썩었어. 다 썩어 빠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다. 캔 참치다. 유통기한이 지났고 부패한 캔 참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선심선 공약을 막 하루에 막 엄청나게 막 이게 가는 곳마다 이제 선심 공약을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해준다 했다 딴 데 가면 또 그것도 반대하면 그 가서는 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손바닥 뒤집어 엎듯이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놔도 그 공약과 정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내놓는 정책과 공약은 포퓰리즘 정책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캔 참치 안에서 캔 깡통 안에서 부패한 참치와 똑같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 앞서서 이렇게 서론이 길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기억하고 싶은 것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양파가 확실하다. 까면 깔수록 알곡이다. 알차다. 예.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정치입니다. 지지율 오른 안철수 야 단일화 생각 안 해. 설 무렵 3강 체제 만들 거. 1월 말 2월 초 3강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도덕적 문제나 가족 문제, 국정 운영 능력이나 자질 문제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 보니 대선을 60여일 남겨둔 지금 부동층이 역대급으로 많고 지지 후보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맞습니다. 안 후보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지지율이 싹 올라가니까 더불어 공산당 이제 송영길 대표죠. 최근 안 후보를 향해 단일화에 관심을 보이며 손짓을 보냈지만 이게 더불어 공산당에서 안철수 후보님한테 단일화 하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그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니까 답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말이 말 같아야 대답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반면 일각에선 안 후보가 이달 말까지 지지율 15% 안팎으로 15% 이상 이달 말 안으로 올라가 버리면 제가 봤을 때 20% 이상 올라갑니다. 대한 후보론을 내걸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후보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도덕성이나 능력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1월 한 달 내내 말씀드리려고 한다. 오늘부터 벌써 대구에 오셔가지고 대구에 오늘 또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죠. 지금 1월에 네거티브와 과거 발목 잡기가 아니라 우리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과거 발목 잡기 네거티브를 하겠지만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발목 잡히고 과거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오늘 세월에 그런 과거 캐캐묵은 과거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미래 담론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오늘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미래 담론으로 경쟁하는 장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안 후보는 일부 신형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를 넘었다. 10% 넘은 게 맞습니다. 안 후보는 2030 세대와 중도층을 집중 공략하는 캠페인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후보 단일화 논의에 응할 필요가 없는 단계라면서도 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진다면 안 후보 중심의 단일화 논의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완주한다. 단일화는 없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고 싶고 야권 통합을 하고 싶다면은 국민의힘당이든 누구든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래 우리 그 윤석열 후보님께서 그냥 우리 김종인 저 총괄 본부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후보님이 그냥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그냥 지지선언 해버리고 사퇴 탁 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뭐 우리 국민의힘당에서 후보 교체론 그런 거는 말할 필요 없어. 그거는 저도 뭐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후보 교체를 해서 되지도 안 하고, 그렇다면은 가장 정확하게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후보님께서 딱 시기와 때를 봐서 한 이달 중순이나 이달 말쯤 불시에 막 기자회견을 딱 해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지지선언 팍 하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대통령 후보 사퇴를 탁 그냥 하는 겁니다. 딱 그거라면은 우리 야권 통합은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진다. 누구를 중심으로? 국민의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을 중심으로. 그래야만이 바로 누구를 이기느냐? 더불어공산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한다든가 딱 맞짱 뜨면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오직 대항마는 안철수 후보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자, 한국경제 안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50만 명 혜택 복지 사각지대 했어. 윤과 야권 단일화 생각 없다.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약 50만 명의 빈곤층 국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2일 날입니다. 국회 기자회견에서 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건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공약을 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하지만 진실은 완전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였고 빈곤 어르신들께서 가장 중요한 의료, 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장애인 한부모 가구, 이거는 한부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사는 가구입니다. 조소년 가구, 독거 노인 등 직접적 복지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부양해 온 20, 40 청장년들까지도 도와주는 일이다. 생계 의료급여 부양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사각지대는 이게 뭐냐면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10월에도 보면은 제가 지금 현재 요거를 평론을 내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골이든 도시든 보면은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재산이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독거노인 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두 분만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좀 있다고 해도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데,
완전히 그는 없애버리게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제가 또 맞는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공부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훌륭한 저도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처럼 훌륭한 일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재명 5년 전 월세까지 공제, 청년 부동산 동시 공약, 지지율 상승세 이 캠프 표 있는 곳 다 건드릴 것,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 확대 정책 내놨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동시에 표가 있는 곳은 모두 다 건드리는 정밀 타격 전략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네 번째로 월세 공제 확대 정책을 내놨다.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뭐 어떻고 저쩌고 해놨는데, 자, 우리가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보다 조금 올라가니까 막 기고만장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뭐 누가 뭐 한마디 하면 알았다 내가 해줄게 무조건 막 선심성 공약 막 한 남발하는 거요. 우리 국민들 다 보면 그렇게 안 봅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하면 그래 알아도 해줄게 뭐 저서 여기서 해준다 했는데 저쪽에서는 왜 그렇게 해줍니까? 따지면은 그래 또 뒤집어 버려요. 그거는 내가 해주려고 했는 게 아니고 해줄 수도 있는데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해준다. 또 이렇게 말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금방 했던 말도 딱 돌아서면 뒤집을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공약 정책, 포퓰리즘 정책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기가 솔깃하고 넘어가면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우리 교육 관료 나향우기의 눈높이로 국민을 보기 때문에 그런 선심성 공약을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공약을 남발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독자의 눈, 최성용 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입니다. 한국은 2019년 포버스 선정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16위로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한국이 기업하기에 얼마나 힘든 환경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기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그래서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업무 등을 규정한 데다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의 경영 책임자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과잉 입법 논란도 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엔 처벌로 인한 경영 중단의 리스크도 작용한다. 이게 지금 이 과잉 입법 이 논란이 있는 이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처벌법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뭐 외국인들도 우리 이것 때문에 한국에 투자도 안 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도 중소기업들까지 겁먹고 이거 CEO 자체도 안 받고 기업 하기 자체도 안 하는 거 무서워서 어느 세월에 좌빨들이 밑에서 또 찔러가지고 또 고소 고발하고 이래되면 어느 세월에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해놨지? 피터 드러그의 저서 넥스트 소사이티에서 기업가 정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는 한국이라고 했다. 세계 10대 무역국에 한국이 진입한 것도 조선, 자동차, 전자 및 반도체 등의 기술과 경쟁력이 상승해 제조업 강국 반열에 들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금은 80% 이상이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부존 자원이 없는 한국이 살 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 정책이 마련돼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성용 우리 서울여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교수님의 생각이 우리 참 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못해 그렇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러나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됩니까? 이거 기업이란 것은 자기 노력해서 돈 10원 벌어보지 못한 이 더불어공산당 좌파 이 좌빨들이 뭘 알겠어요? 데모 좀 하고 옛날에 해가지고 그 때문에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고 전부 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뭐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은 벤처기업을 직접 경영을 지금 현재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번 돈을 가지고 혼자 호의호식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훌륭한 것을 보고 이걸 가지고 이런 훌륭한 분을 대통령 만들 생각 안 하고 우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말이야 안철수 대통령 과거에 어떤 치적이나 그런 거는 없나 찾아보고 여러분 요거 콩알 좁쌀 아제비 같은 거 요거 하나 붙들고 좁쌀 아제비다 이거 그거 가지고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 뒷땅이나 까고 그걸 보지 말고요. 큰 것을 보세요. 장단점을 비교해 다 놓고 우리 지금 현재 나온 대통령 후보들을 3명을 앉혀놓고 장점만 보세요. 누가 장점이 제일 크고 많은지. 단점은 다 접어버리고 일단 3명 다 단점 접어버리고 장점만 놓고 한번 보세요. 누가 가장 훌륭한지. 자, 동아일보입니다. 한국은 친환경 에너지에서 원전 제외했는데 EU 원전 투자 친환경 녹색 분류 방침 에너지 안정적 수급에 원전이 필요한데 최종 확정된 공공재정 투자도 가능. 1미 주도 차세대 원전 개발 참여. 미국과 일본은 손을 막 잡고 차세대 원전 개발하고 막 이렇게 날리고 지금 뭐입니까 또 중국은 러시아의 원전 기술을 도입해서 또 원전을 더 말이야 원전 발전소를 더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은 지금 이 중국 남쪽이죠 동쪽이죠 해안 쪽으로 우리 서해안 쪽에서는 전라도 서쪽에서는 보면은 바로 그 큰 먼바다죠. 그쪽에 전부 다 중국 이 해안으로 전부 다 원전을 거의 수백 개를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수백 개가 아니지 수십 기를 만들죠. 60기가 이상 그 해안에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총 지금 중국에서는 한 100기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계획 중이고 또 해상 배 위에 이제 또 그 해상 원전도 지금 만들고 가동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 원자로도 개발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인데 이 문제는 뭐라 해놨습니까? 문제 이렇게 뭐라 해놨는데 보자. 읽어드릴게요. EU는 청정에너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 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과학적인 조언과 현재의 기술적 수준 그리고 회원국 간의 다양한 과제들을 고려해 볼 때 재생 가능한 미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EU가 원전을 녹색 경제 활동으로 분류하면 국내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녹색 분류 체계의 원전은 제외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 69개의 경제 활동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운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2028년 운전 시작을 목표로 차세대 고속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입니다. 일본 미쯔비시 이게 준공을 했어. 또 오늘 신문은요 전부 다 지금 EU와 관련된 거 소형 SMR 소형 원전과 관련된 계속 그 이슈가 오늘 뉴스가 신문마다 다 올라왔어요. 이거는 또 한국경제신문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이건 사설입니다. EU도 원전 녹색 투자, 한국은 탈원전이 종교다. 유럽연합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어제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작년 말 원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에서 제외했다. 원전 복귀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탈원전은 무슨 종교 교리 있냐 떠받던 정부의 아집으로 국제적 원전 왕따를 자초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국이다. 문재인 이 양반 때문에 우리나라 원전이요, 우리 아랍에미레이트 옛날에 원전 그 짓고 그때 할 때 우리 울진에도 그 울진 평야에 마이스터 고 있었죠. 그 이제 마이스터 고 이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원전 관련된 그 특수 고등학교입니다. 특목고죠, 그죠? 근데 그런 게가 자꾸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뭐 원전 특목고 나온 애들이 지금 어디 갑니까? 아무데도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원전 기술자들은 전부 다 중국으로 가버리고 중국에도 제가 알기로 많이 팔려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원전 기술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문재인이 그래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그래 있네. 녹색 분류 체계는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이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다. 앞으로 금융권이나 연기금들이 텍소노미를 녹색 금융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자금 유치나 금리 조건 등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내에서 발행된 녹색 채권은 전년 동기 대비 13배에 급등한 12조 4,950억 원에 이른다. 원전이 EU 텍소노미에 포함되고 K 텍소노미에선 제외된다는 것은 원전 수출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 동유럽에서 원전 수주 경쟁을 벌이는 한국 입장에선 프랑스 같은 유럽 경쟁국에 비해 자금 조달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 뻔하다. 신뢰도에서 큰 타격이 우려된다. 원전은 100년 가까운 생애 주기를 가져 유지 관리가 중요한데 스스로 원전을 배제한 나라에 자국 원전을 맡길 국가가 얼마나 될 거야. 국민 여론 70%가 원전 가동에 찬성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국제 흐름에 배치되는 원전 배제 K 텍소노미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신문마다도 사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탈원전을 전부 다 지금 비판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또 오늘 또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16년, 지금부터 17년 전에 울진에 있을 때 방패장 유치 운동을 하면서 방패장 특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까지 제가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법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례에 보면 제가 2005 하여튼 뭐 그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방패장 특별법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저는 그때부터 이미 17년 전부터 친원전 운동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도 뭐 우리 정부의 뭐 국회의원들이나 뭐 국민의 그 힘당 주호영이죠. 주호영 의원님 주호영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영덕 지원 대구지방법원 영덕 지원 그때 지원장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도 뭐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뭐 지원장 같으면은 우리 친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울진 국민들이 당시에 99%가 저보고 미쳤다 했습니다. 미쳤다고. 예.
저보고 미쳤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미쳤다고 하든 말든 계속 그 헌법소원도 하고 그 500명을 제가 다니면서 깨어있는 울진 국민들에게 연설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이석연 변호사죠. 헌법재판관 출신이었죠. 그분이 이메일로 저를 좀 도와줬고 그래서 헌법 거기 뭐 서기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께서 뭐 이렇게 하는 절차상을 또 가르쳐 줘가지고 제가 그때 헌법 소원했고 판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저는 친원전 운동을 했습니다. 원전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소형 원전으로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배터리를 만들고 하듯이 분명히 우리가 자동차도 원전 자동차, 수소고 뭐 배터리 뭐 자동차 뭐 이런 게 필요 없이 원전 하나 가지고 소형 원전으로 가지고 안전한 그 원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가정에도 발전기까지도 원전 발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원전 관련 마이스터고도 만들어내고 대학교도 설립하고 끊임없이 원전에 관한 기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것을 지금 문재인이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국가적으로 손해입니까? 여기 또 있습니다. 보자. 조선일보 월드 EU 녹색 투자의 원자력 포함 미, 일 소형 원전 SMR 공동개발. 한국이 원자력을 구시대 에너지로 낙인 찍고 성급한 탈원전을 추진하는 동안 유럽,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원전 개발에 다시 나선 것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도 최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의 최신 원전 기술을 도입해 새 원전을 짓겠다고 밝혔다. 또 있네. 한국경제 탈탄소 시대 SMR이 세상 바꿀 것. 철질이 베일에 쌓여있던 연구시설 미로 같은 출입문 4개 통과하자 아파트 2층 높이 장비가 눈앞에 있다. 에너지 패권 자국할 꿈의 원자로 첨단 기술 총동원의 안정성 개선. SMR은 전기 출력 300MW 이하 차세대 소형 원전이다. 방사능 유출 등 사고 확률이 기존 대형 원전의 1만 분의 1 수준인데다가 건설비는 절반에 불과하다. 탄소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통해 미국, 중국 등이 에너지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치열한 개발 경쟁에 나섰다. 세계 경제 포럼의 SMR 시장 규모가 2040년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돈으로 357조 1,500입니다. 357조가 넘는 SMR 시장이 있는데 이거를 이 시장을 그냥 원래는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로 지금 다 뺏기고 있습니다. 다 뺏기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국민의 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죠.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때 G5 경제 강국을 만들어낸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삼성전자급 대기업을 5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5개를. 그 중에서 우리 기술 패권 지금 전쟁 속에서 샌드위치에 거기에 끼어 있는 우리 한국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그러려면 오직 기술 교육, 뭐 모든 교육, 의학, 기술 이런 거 방역 교육이 지금 현재 절실하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이 대통령이 당선돼야만이 우리가 세계 G5 경제 강국에서 G1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꼭 국민의당 안철수 과학 대통령을 세워줘야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조선일보
탑기사입니다. 좋습니다. 탑기사. 중국 속 한국 작아지고 한국 속 중국 커졌다. 이게 아이고, 문재인이가 친중 정책을 펼쳐가지고 나라를 중국에 다 통째로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말이 우리 지금 현재 시중에 떠들고 있습니다. 한국 무역서 중국 비중 24.6%, 중국 내의 한국 비중은 겨우 6%, 6.1%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삼성폰이 중국 점유율이 1%도 안 되고, 중국 체류 한국인은 26만 명인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은 89만 명이랍니다. 거의 뭐 100만 명은 좀 안 됩니다만은 뭐 저 안산 이런 데는 그냥 막 그 동네는 차이나타운 이거는 그냥 막 중국에 중국. 늘 중국 아들은 막 심심하면은 그냥 저거들끼리 막 죽이고. 중국 참. 자, 2022년 새해 특집입니다. 동아일보. 중경제 갑자기 둔화 위험.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둔화 위험. 미중 수출에 지나친 의존 말아야 된다. 팬데믹, 중경제 예기치 않는 감소,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이다. 공급망 위기 내년까지 계속될 듯 미 봄부터 금리 인상 가능해져 한 대기업 대신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민 개방으로 인구 감소. 근데 이민도 좀 개방하고 저쪽에 이슬람 이런 데보다는 우리 동남아 이쪽에 많았습니까? 우리하고 정서도 좀 맞고, 특히 베트남 쪽에는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베트남은 우리 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께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면서 우리 베트남에 가서 기업도 많이 만들고, 베트남 여행을 가보면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박항서 우리 감독께서도 베트남에서 또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박항서 외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지금 현재 이민을 많이 오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베트남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1,100만 정도 인구가 되죠. 우리나라에 한 2배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한국에 오도록 하면 그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을 해야 된다.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늘 말씀하는 말씀 아닙니까?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또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돈도 또 많이 벌어봤죠. 오늘은 이것은 스크랩은 이렇게 하고, 또 스크랩 이거보다도 더 많는데 그건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어쨌든 오늘은 저 새해 첫날 뉴스 브리핑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 손성호의 이 애국심과 그리고 열정, 그 다음에 이 봉사의 정신, 또 이렇게 이걸 보시고 손성호의 단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우리 서로 국민 모두가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장점을 이 남을 또 칭찬해주면은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해도 먼저 인사를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정말 희망찬 2022년 이민년을 정말 우리 범띠, 호랑이띠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의 기운을 우리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고, 전 국민이 안철수와 안풍, 태풍급을 안풍을 불었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국민들이. 그래서 전부 다 국민 각자가,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입니다. 왜 그거를 나라라 할 수 있느냐? 1인 1표, 1인 1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 한 사람마다 다 이 인간은 평등하고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아니라면 어느 누구라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정치 브로커들 내가 뭐 표 몇 개 있다 이래가지고 사기치고 다니고 이 선거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도의나 빼내 먹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1인 1권리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그다음에 훌륭한 대통령 후보들을 널리 알려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런 마음으로 애국하는 심정으로 또 그리고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어서야 또 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가고 이 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어디 누구한테 가느냐, 안철수 대통령님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국민들에게 다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이 손성호의 이 소견을 피력을 했습니다만은 좋은 생각과 좋은 것은 공유함으로써 또 더 좋은 또 생각이 나오고 더 좋은 또 방법이 방안이 또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브리핑을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힘찬 기운으로 2020년을 파이팅 합시다. 예, 그리고 위해서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안철수 만세 3번만 합시다.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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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성화보는 세상 손성호였습니다.